자, 실전 모의고사 9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볼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는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 뭐라고?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100개까지를 푼다라고 해도 실력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은 반면에 한 10개만 풀어도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차이가 뭘까? 하나를 보는 그 하나를 보는 거에 대한 퀄리티 차이야. 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쓱 풀고 그냥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 풀더라도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강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강의를 그냥 선생님이 주니까 본다라고 그냥 진짜 수동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푼 것과 선생님이 푼 것을 좀 비교하면서 얻어갈 것들을 얻어가는 친구들은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게 보인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은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게 많지 않더라도 퀄리티가 쌓이니까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알겠어? 이왕에 하는 거 모의고사 보는 그 시간, 강의 보는 시간 얼마나 그게 많은 시간이야.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 쉬워? 졸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도 어렵고 구문도 어렵고 그 다음 심지어 해석도 어려워. 모르겠어.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었다. 일단은 어휘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reference인데 기본적으로 reference라고 하면은 언급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뭔가를 참고한다. 참조. 이렇게 쓰기도 하죠. 됐습니까? 골 때리는 게 요 뜻도 나오고 요 뜻도 나오고 골 때려. 이 문장이. 그 다음 두 번째. fragmented면 fragment가 파편이야. 부분. 그러니까 파편적인 혹은 부분적인. 뭐 단편적인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다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부분적인, 단편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have to do with인데 해석하라고 하면은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고요. 봐봐. A와 관련이 있다라는 수거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면 끝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지금 본문처럼 여기다가 more를 이렇게 쓰면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봐봐. 요거는 구문인데 잘 보세요. 주어원 동사원 나오다가 then 나오고 to 주어 to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할게. 주어원은 동사원 한다. 주어 to가 그런 것 보다인데 이 그런 것이 정확하게는 동사원 하는 것이란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봐봐. 주어 동사를 쓰고서 동사가 얘가 일반 동사야. 먹다, 가다, go나 eat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as나 than 같은 걸 써 비교를 하려고 than 같은 걸 쓰고 앞에 있는 동사를 같이 쓰려고 그래. 앞에 있는 동사를 같이 쓰려고 해. 그는 많이 먹는다. 내가 먹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와 as나 than 뒤에 있는 동사가 겹칠 때 얘가 일반 동사면 그냥 do나 does나 did를 쓰고 주어를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앞에 있는 동사와 똑같은 말일 때 예를 들어볼게. 몇몇 학생들은 had 가지고 있다. 일반 동사지. 무엇을? 많은, 더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부모님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야. 그러니까 then 다음에 원래는 parents had concerns인데 일반 동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do나 does나 did를 앞에 쓴 다음에 주어를 쓰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과거니까 여기 do나 does가 아니라 did를 쓴 것뿐이고.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원 동사원 다음에 then이 있고 do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 동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싶은 거라고. 알겠어? had였으면 여기도 had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대동사라는 이 do라는 개념을 쓰고서 그냥 주어만 쓰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해석할 때 주어원은 동사원 한다. 주어 to가 그런 것보다. 즉 주어 to가 동사원 하는 것보다. 형태는 do나 does나 did를 앞에 쓰면 끝. 됐습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갈게. 오케이? 봐봐. 이 지문은 열라 어려워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이 문장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봐봐. However, 하지만 references인데 여기서는 언급이야. 여기서는 언급. 언급들인데 뭐에 대한 언급들이냐면 주제 영역들에 대한 언급들이야. 잠깐만.
서브젝트가 친구들 과목 아니야. 그러니까 과목 영역들에 대한 언급이야. 한국말도 모르겠어. 어디에서?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뭐 수학, 과학, 영어 배우는 거 커리큘럼 아니야. 그치? 이런 언급들은 온다는 거야. 어디에서부터? variety of가 친구들. variety of가 many야 그냥. 많은 뭘로부터? 장소들로부터 온대. 어디에 있는 장소냐면 outside of school. 학교 밖에 있는 장소들에서 온다는 거 됐습니까? 뭔 말이야? 잠깐만.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인 외부의 여기는 참고야. 참조들은 may have more to do with야. 무슨 말이야? 더욱더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학생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해냐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와 더욱더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 두지. 그 다음에 명사 나오지. 주어 나오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뭐였어? 얘 아니었어. have to do with 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것보다 이런 말이지. 형식적인 사고, 논리적이고 뭐 연속적이고 쓰여진 커리큘럼이 관련이 있는 것보다 이런 말이야. 이래?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펄쩍 뛰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구문도 어렵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언급하는 건데 어떤 과목의 영역에 대해 언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광합성, 과학이잖아 그치? 광합성, 식물 이런 것들. 커리큘럼에서의 그 과목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수학이면 수학의 영역, 과학이면 과학의 영역. 이것에 대한 언급이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단백질 이런 게 온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다양한 장소로부터. 책이 아니라 학교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장소로부터. 뭐 놀이터일 수도 있고요.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인 외부의 참고사항들. 햇빛을 보니까 광합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외부의 어떤 교육 자료들, 참고사항들이 더욱더 관련이 있대. 학생들의 이해. 학생들이 책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을 보고서, 주변의 자연을 보고서 이해한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됐습니까? 뭐보다? 형식적인 사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논리적이고 연속적이고 쓰여진 커리큘럼, 책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 과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는 거지. 할 수 있겠니 친구들? 언급하는 거, 그 과목의 영역에 대해서 커리큘럼 속에 있는 그 과목의 영역.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런 것이 그 언급이라는 게 광합성이라는 언급, 미토콘드리아라는 언급, 뭐 지구 지질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장소,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장소로부터 옵니다. 즉 외부에서 온다 이거야.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인 외부의 참고 사항들이, 외부의 교육 자료들이 더욱더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해, 뭐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구나 이거지. 뭐보다 형식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연속적인 쓰여진 커리큘럼이 관련이 있는 것보다. have to do with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도 do를 쓴 것이고 뒤에 주어가 복수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복수 형태 do를 쓴 거죠. 됐습니까? 끝. 자, 지문으로 하기. 더럽게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정상이야.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만 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대신에 보기가 한글이니까 그나마 풀만했던 거지 문제 자체는 거의 최상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연결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봐봐. for example 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여기서. 그렇지. therefore 있고. 그 다음에 however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친구들 독해 인사이드 아웃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therefore는 정리하는 거니까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for example에 앞에가 중요하겠지. 예시를 드는 거니까 왜 예시를 들겠어? 앞에가 중요하니까 더 부연 설명하려고 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문장. 이 글에서. 그 다음에 however는 뒷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 요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괄호친 부분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글 읽기 전부터 연결사를 먼저 파악하니까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알고 가는군요. 개꿀이네요. 맞아요. 됐습니까? 이래서 독해 인사이드 아웃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세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해야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야. 푸는 건 아니야. 이 말을 독해의 원칙으로 생각해야 돼. 선생님도 정해진 시간 속에서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시간이 막 2시간 있어. 하지. 문장이 되게 쉬워. 하지. 문장도 추상적이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 이해하면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번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 장땡이라고. 그러면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근거가 될 수 있는 한두 개만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아, 쌤 저는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틀려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 이해 못했어. 첫 문장 이해 못했어. 뭐 등골 오싹해. 하지만 당황하지 마. 밑에 또 근거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커리큘럼이 shapes 형성한대. 학생들이 아는 것과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는지를 형성한대.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커리큘럼이 소재이구나만 느껴져. 커리큘럼이 형성한대. 우리가 아는 거. 그래, 이건 이해돼. 어떻게 알게 되는지 뭔 소리야? 몰라. 중요한 부분이니까 힘줘서 읽겠습니다. 주의, 집중하는 건데 발달상의 고려사항들에 집중하는 거야. 커리큘럼 속에 있는. 이해돼 안 돼? 이상하지? 그러니까 커리큘럼 속에 있는 발달상의 고려사항에 집중하는 거야. 이게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3번, 4번 읽을 수가 없을 때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관련시킨대. 뭐뿐만 아니라 그 학업에 대한 내용의 구성과 관련이 있대. 뿐만 아니라 또한 연루시킨대. 병렬에 나란히 있는 거래. 언어적 관행, 그 문화적 규범이나 이상들, 학생의 경험, 다른 사회적인 조건들, 이게 영향을 주는데 방식에 영향을 준대.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이거 이해돼 안 돼? 솔직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정상이야. 쌤, 여기 중요한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틀려야겠네요. 이건 비정상이지. 왜? 안 되더라도 반밖에 안 읽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자고요.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 느껴보면 근데 친구들이 이런 건 있어. 학생의 경험, 사회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줘요. 됐습니까? 이따 말할게.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믿음이 뭐냐면 학생들의 삶인데 학교 밖에서의 삶이 남겨져 있대. 교실 문에 뭔 말이야? 티처가 학생의 경험을, 외부에서의 경험을 극복해야 된대. 이해돼야 안 돼? 나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희망이야. 참고인데 어떤 과목 영역에 대한 언급이지. 어디서? 커리큘럼 내에 있는 그 과목에 대한 언급이 학교의 외부에서 온대. 아, 광합성이라는 게 책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볼 수도 있구나. 이러한 파편화된, 부분화된 외부적인 어떤 참고가 더 관련이 있대. 학생의 이해, 그 과목에 대해서. 아, 외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학습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구나. 이거죠. 어떤 형식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그리고 순서상의 어떤 쓰여진 커리큘럼이 관련이 있는 것보다. 아, 그러면 외부의 것을 보고서 학생이 뭔가 그 커리큘럼, 그 교과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구나. 끝.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 문장도 방금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지 사실 처음 봤으면 이해가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되게 친절한 지문의 느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연결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장난 아니야. 그런 느낌이 맞는 지문이었어. 근데 결국에는 논리성보다는 단어와 해석 실력을 키우는 게 맞긴 맞다. 근데 그렇게 해도 조금 심했다. 이런 느낌 들어. 너무 어려워. 문제가. 지문이. 1번. 교과 내용 구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아니죠. 발달 과정 이해는 아니지. 외부에서 뭔가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거잖아. 그렇지? 두 번째. 교육과정 구성에는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교과 영역의 비중이 아니죠. 외부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 마냥 없었지. 교과 이해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 경험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그치? 요것도 괜찮죠.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 외부 경험에 기회를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확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 이해를 밖에서 외부에서 많이 참고를 한다. 그러니까 포함해야지. 이건 맞죠? 근데 교사들은 이런 기회를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볼게. 친구들 무슨 말인지 보자고요. 봐봐. 커리큘럼이라는 게 교과 과정이지.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런 것들.
만드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걸 만든대.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는지를 만드는데 이해가 여전히 안 됩니다. 넘어가. 발달상의 고려사항들인데 커리큘럼 속에 있는 발달상의 고려사항들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그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그 학업의 내용의 구성과 연관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보고서 발달상에 뭔가 발달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뭔가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집중하는 것이 뭐와 연관이 있냐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그 학업, 수학, 영어에 대한 내용을 잘 구성해야 돼. 이 말이야. 수학 실력이 올라가려면 수학의 컨텐츠를 잘 올거니제이션 해야 돼.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 벗이 없긴 하지만 나돈니 A 버돌소 B에서 친구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중요한 건 뭐야? B야. 얘야. 근데 지금은 문장을 끊고서 벗을 안 쓴 다음에 올수만 썼거든. 아무튼 여기가 중요해요. 학업에서 중요한 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용의 구성이 중요해. 근데 또한 뭐가 중요하냐면 나란히 놓는 거. 나란히 병렬시키는 게 중요해. 같이 있는 게 중요해. 뭐와? 언어적 관행, 문화적 규범과 이상. 됐고 이게 중요하죠. 학생의 경험이 같이 있어야 돼. 교과의 구성 중요하지. 근데 학생의 경험 같이 있어야 돼. 다른 사회적인 조건 중요해. 이 말이야. 그게 방식에 영향을 주는데 학생들이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준대. 교과에 대한 교과서의 목차 중요해. 컨텐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었어요. 이거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면 학생들의 삶이 학교 밖에서의 삶이 원래 중요한 말 아니야. 지금은 경험이니까 이게 학교 교실에 남겨져야 돼. 문에. 무슨 말이야? 교실이 수업하는 곳인데 여기에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에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외부 경험을 차단한다 이 말이야.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경험, 외부에서의 그 학생의 경험을 극복해야 돼. 즉, 이 경험 이상의 것을 전달해야 돼. 이 말이야, 선생님들이. 원래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언급이야.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많이 와. 이러한 외부의 참고사항들이 더욱더 학생의 이해를 잘 시켜. 그러니까 교과에 넣어야지. 이 말이야. 체험학습도 하고 수학영역도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럽게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할게. 이거는 푼 친구들이 잘했고 틀린 친구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 인정. 특히나 한글 보기가 아니라 그 영어 보기였으면 거의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썰렸어요. 진짜로. 어려워. 보기도 헷갈려 심지어.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중요한 것이고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대신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장을 다 읽어서 푸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른 문장들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첫 문장 읽고서 이해가 안 돼. 그럼 큰일 났다. 등에 땀 쫙 나면서 안 풀려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들도 이해하지 못해. 그냥 배째라 마인드야. 그게 낫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문장들로 답을 한번 써보자. 대신에 독해적인 이해, 그 다음에 단어, 구문적인 이해가 좋을수록 해석이 잘 되는 게 많고 이해가 되는 게 많을 거니까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실력을 열심히 키우되 마인드셋을 갖다가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인식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37번 갑자기 가쁜 뒤 해가지고 37번으로 왔고요. 보시면 정리할게요. 여기부터 unpleasantness 하면은 불쾌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로 할까 보실까? 그래요. 두 번째 봐봐 친구들. 이건데 그러니까 문장에서 itis가 나와. it was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명구가 있어. 전명구 이렇게 전치사구가 이렇게 들어있다. 됐어? 그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선생님이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업에서 단어도 정리하고 마치 구문처럼 구문도 하면서 독해도 자세하게까지 못하지만 시간상 하지 못하지만 독해적인 알짜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주는 수업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알았던 것처럼 그냥 또 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를 볼 때 배울 게 진짜 많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 나도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의미를 새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10개만 들어도 실력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가치가 있다니까 확실히. 근데 또 뭐 그냥 뭐 몇 개 중에 하나 하지, 그냥 뭐 하고 말지, 이번 주 그렇게 넘어가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 시간이 금이야 여러분들. 시간이 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왕 지금 여기 투자한 거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자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실패했을 때, 뭔가 안 됐을 때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실력이나 그런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얻을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걸 성취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가치를 지금 만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화이팅 하자고. 알겠지? 힘들겠지만 100% 뭐냐면 강조 구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전명구를.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조할 방법을 찾다가 옆에 들러리를 세워두는 거. 들러리를. 그러니까 it is라는 들러리, that이라는 들러리를 세워서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강조 구문. 그러니까 원래 없던 친구인데 강조하려고, 그냥 중간에 있는 이 친구를 강조하려고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해석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명구에서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보면 끝이야. 알겠어?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강조야. 자, 전명구. 해석이 많으니까 여기는 전명구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 됐습니까? 강조 구문이구나. 세 번째. 이건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요 A가 중요해요. 됐습니까? 아까 나돈니 A 버덜소 B는 B가 중요해야지. 여기서는 A가. 그 다음에 be likely 잘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석합시다. 우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혹은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동사로. 언더스탠? 문장 가부장. 해봐, 니가. 해봐. 구문적인 이해가 없고, 만약에 그냥 이 약간 문법적인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쌤, 컴마 뒤에 대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단편적으로 문법만 딱 아는 것이고 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봐봐. 얘는 누가 봐도 it is 다음에 여기 뭐야? 대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이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from부터 어디까지 available까지를 강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끝이라고. 알겠어? 해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러나 여기 중요 뭐로부터? 이러한 불쾌감으로부터 뭐뿐만 아니라 거절뿐만 아니라 어떤 거절이냐면 to take, 취하는 거에 대한 거절이지. 가장 쉬운 길, 이용 가능한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이러한 불쾌감뿐만 아니라 이런 불쾌감 뭐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쾌감으로부터,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불쾌감과 어떤 거절로부터. That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are most, 가장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야. 됐어? 이러한 불쾌감으로부터, 가장 쉬운 길을 택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태어나기 쉽다. 이 말이라고. 됐어? doubt, 의심은 만들어요. 우리가 뭐 하게 만드냐면 질문하게 만들어. 모든 것에 질문하게 만듭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부러 안 넣었는데 make 다음에 명사 넣고 동사 원형 넣으면 했잖아, 이거. 그리고 목적격 보어니까 얘가 뭐뭐 하게 만들다야. question이 질문하다의 동사니까 의심은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질문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이끕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지식으로 이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니네가 잠깐 퍼스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 알겠어? 이리스랑 that을 지운 상태에서 이것으로부터 뭐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이거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봐봐. 그러나 이러한 불쾌감으로부터 뭐뿐만 아니라 거절로부터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에 대한 거절이냐면 이용 가능한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쾌감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장 탄생하기 쉽다. 아,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이런 불쾌감이 있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의심이라는 게 만들어 우리가 질문하게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이끌어 우리를 지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요. 가볼게 이 친구들. 순서 배열인데 봐봐. 순서 배열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쉬운 방향이에요.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괴테가 뭐라고 썼냐면 의심이라는 게 잘한대. 뭐와 함께? 지식과 함께.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의식도 생기는 거지. 의심도. 비슷한 정서가 제공되는데 뭐에 의해서? 이 프리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너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많이 너가 깨달아. 얼마나 많이 너가 모르는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뭔가 내가 부족하구나. 의심이 든다는 거죠. 너가 적게 알면 더 많이 너가 생각해. 너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집불도 모르는데 알고 있구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만큼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A번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뭔데? 앞에 있었나?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것 뿐인데 여기는. 많이 알수록 의심이 생기고 또 적게 알면 또 많이 아는 것 같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A번은 제시문과 붙는 게 좀 어색하다의 느낌이 들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즉 다시 말해서 의심이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래. 학습에. 아,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이 학습할 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괜찮네. 하지만 이러한 불쾌감이 어디 있어? 여기서 이러한 불쾌감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나? 이러한 불쾌감? 앞에 불쾌감 있나요? 여기? 없잖아. 불쾌감 없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해서 B가 되는구나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시문에서 B까지 이어가는 과정은 나쁘지가 않다고. 이해되니? 봐봐. 읽어볼게 그럼. 다시 말해서 의심이라는 게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구나. 의심이 이끄네 우리를 엄청난 질문으로 이끌어. 그 다음에 차후의 어떤 돌파구,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끌어줘. 아, 의심을 해야 지식이 쌓이고 그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해결책으로 가니까. 이것은 의심이라는 것은 지혜의 엄마야. 즉, 의심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지식이.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만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버려야 돼. 됐습니까? C 보면은 이러한 불쾌감으로부터 어때? 그러니까 우리의 편안함을 버려야 하는데 불쾌감 아니야? 나쁘지 않죠. 올라가 볼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우리의 편안함을 버리는 거지. 이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 둘 다 어때?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 B에서 A로도 가보고 B에서 C로도 가봐. 근데 A로 가는 것과 C로 가는 게 둘 다 어때? 둘 다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라고? A로 가는 것과 C로 가는 게 둘 다 어색하니까 이게 헷갈려. 그때부터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쉬운 방향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B까지 괜찮았지. A로 가는 거랑 C로 가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가 어려운 방향이니까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쉬운 방향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랑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거 이해돼? 해볼게. 이거부터 해볼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항상 즐겁지는 않아. 이렇게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미팅은 어떤 것이냐면 고뇌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편안한 채팅을 하기보다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들은 종종, 즉 되게 프로덕티브한 미팅스는 종종 어렵고 실망스러운 경험들이래. 하지만 이러한 불쾌감,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갖다가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잘 태어날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나쁘지 않지,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 볼게. 의심이 만들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질문하도록.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지식적으로 이끌어가.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왜 안 즐거워 이게? 질문이라는 게 뭐하고 의심이라는 게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이 지식으로 이어주는데 왜 이게 안 즐겁습니까? 이상하잖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괜찮으나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상하네. 결국에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게 어려우니까 내 입장에서는 쉬운 방향인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적합하니까 2번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단서를 이용하고 소재를 붙이고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복귀 때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순서배열의 가장 큰 포인트보다 쉬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강의를 독해에서 듣고서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야. 들었으면 좋고요. 안 들었으면 이거라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려면 선생님이 이 강의를 기획할 때 요것만 들어도 이해가 되게끔 좀 친절하게 가져가는 컨셉인데 독해를 들으면 더 시너지가 나는 건 맞겠지. 그런 컨셉이야. 다음 문제 8번이야. 요거 문제 어땠니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듯 쉬운 듯 쉬운 듯 어려운 듯 그런 느낌 짜증나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잠깐만. 이 문장이 어려워서 그래. 요 문장. 그래서 헷갈립니다. 사실 문장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게 뭔가 논리성을 본다기보다는 해석, 단어를 물고 떨어지는 느낌이라 조금 짜증났어요. 단어를 갖다가 물고 뜯는 느낌이라서 알면 쉬운데 알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려웠어.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거예요. 가겠습니다. 스페어 봐봐. 스페어가 여분의이란 말이야. 형용사일 때는. 동사일 때 뭐냐면 A에게 B를 할애하다 이란 말이고 시간 같은 걸 할애해주다 이란 말이고 할애하다 혹은 A에게 B를 막아주다란 말이야.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을 막아준다 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사형식이어서 얘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직접 목적어인데 수동태를 만들 때 얘가 앞으로 이렇게 와. 그 다음에 BPP가 되고 직접 목적어가 떨어지는 사형식 수동태야.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뜻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A는 그러니까 A에게서 B를 막아주는 거니까 A가 피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그치? A는 피하다 혹은 모면하다야. 무엇을? B를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저 문장을 읽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 이거 모르는 친구한테 대답 쓰기 좀 어렵잖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소대시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보통은 친구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가 있고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가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둘 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해석인데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 해석인데 이렇게 했어. 그럼 해석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하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두 개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어? 아이고 어려워라. 봐봐. 그럼 you could be spared. 그러면 당신은 피할 수 있었다,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무엇을? 나의 상처를 모면할 수 있었다,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so that이 됐습니까? 그래서 봐봐. in other words가 여기에 있지만 사실상 여기 앞에 있던 친구야. 근데 얘가 품사상 전명구 부사니까 위치가 중간에 낀 것 뿐이에요.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해석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나의 상처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life인데 어떤 life야? 당신이 성장하고 있는 너가 잘하는 그 삶이 might be better 더 좋을 것이다. 뭐보다? 삶보다. 내가 가지었던 삶보다 좋을 것이다 이 말이야. 오, 너는 내 상처를 갖다 피할 수 있어.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너가 잘하는 너가 지금 앞으로 커가는 그 삶이 더 좋을 거야. 뭐보다? 여기 라이프죠. 이거 맞는 거지. 삶보다 여기 라이프. 내가 가져서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네가 나을 거야. 왜? 상처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라고. 알겠어? 자 가볼게.
문제를 풀 때 얘가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니까 얘가 들어가는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어야 됐습니까? 왜? 얘가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의 나의 상처를 피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앞문장은 내가 내용을 예측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앞문장은 뭐가 있겠어? 상처가 있겠죠. 이거를 피할 수 있구나 너는. 그래서 삶인데 당신이 뭐 했던 자라왔던 삶이 내가 살아온 삶보다 더 나을 거라고 이 얘기야. 알겠어? 이 문장과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찾는 것인데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잠깐만, 중요한 건 지문을 읽으면서 뭐가 있는 게 중요하냐면 이상하다? 단절이 있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2번이라고 했을 때 얘가 2번에서 온 걸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올라간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이상하겠지. 왜? 여기 있던 게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데? 를 느끼면 제일 좋아. 알겠어?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제시문과 지문을 서로 봐야 돼요. 이거를 소재와 내용, 단서상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로 푸는 거야. 처음에 지문을 보고서 단절이 있을지 찾아보고 그게 없으면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가 일치하는 곳, 내용이 일치하는 곳, 단서가 일치하는 곳을 찾으면 끝이야. 알겠어? 가볼게요. 이것은 무언가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래. 나는 항상 pictured 상상했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야, 같이. 그런 다음에 having a talk,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와 딸로서.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림인가 봐. You take your earphones out. 너가 이어폰을 좀 빼고 나는 TV를 좀 끌게. 너의 아빠가, 내 남편이 직장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의 그 오후를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이제 오후를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엄마와 뭐로서? 딸로서. 이 이야기에서 잠깐만. 이 이야기 뭔데? 앞에 아빠 없고 TV 끄고 이어폰 빼고 하는 대화이잖아. 그치? 이거겠죠. 나쁘지 않아. 나는 우드빅을 시작할 건데 너한테 얘기해 줌으로써 straightforwardly, 그러니까 좀 최대한 뭐하게? 약간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my story, the story of my adolescence, 나의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줄 거래. 엄마의 라떼 시절. 됐습니까? 나의 의도는 would not be to shock, 너를 충격 주거나 너를 쪽팔리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나 try 하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도 not all that different,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야. 너랑 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크게 뭐 이상한 점은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보다. 이게 끝이야. 나 알고 있어. What it's like to be your age. 너의 나이대가 어떠한 느낌인지 알고 있어. 나도 겪어봤으니까. I was there. 나도 있어봤으니까. 나는 살았어.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았어. 나도 다 겪은 과정이야. 이 말이겠지. 그리고 나의 실수들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들으면서 너는 배울 거야. 뭐로부터? 그 실수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오늘날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이 그 타임 좋은 시간이래.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너의 15번째 생일날. 됐습니까? 글을 읽을 때 전혀 문제점을 느껴서 못 느꼈어? 느끼지 못했어. 그냥 단절이 안 느껴지고 지금 엄마랑 딸과 얘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지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시문과 지문이 서로 맞닿는 소재, 내용, 단서를 보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봐봐. 뭐라고 하냐면 즉 다시 말해서가 있으니까 이 말이랑 앞에 있는 말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상처를 갖다가 피할 수 있어. 상처 나온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잘 살 거야 이거지. 그러면 너가 나의 상처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상처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는 데를 보시면 돼요. 어디 있습니까? 상처. 이거지. 내가 했던 실수들을 들으면서 너는 그 실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겠지. 즉 다시 말해서 너가 상처들, 즉 실수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기 딱 좋은 날이다 이 말이지. 답은 정확하게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아, 일단은 너무 제시문은 신경 쓰지 말고, 근데 특히나 이 문제는 난 썩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해놨어. 그냥 어보이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사실상 단절을 보고서 단절이 없으면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와 내용과 단서가 일치하는 부분으로 넣는다. 알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야. 알겠어?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디냐면 41번, 42번인데 문제 되게 괜찮았어. 봐봐. 이게 시간 내에 풀었으면 칭찬해주고 싶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칭찬해주고 싶고, 다시 풀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특히나 42번은 좀 어려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터 뭐냐면 수작, 외우면 끝. 중요한 단어 아니고요. 그 다음에 implicate, 의미하다 혹은 포함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포함하다의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o less a잖아. 해석해봐. a보다 뭐 a 덜 하지 이런 느낌이야. a 이다, a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보통 앞에 뭐가 있냐면 비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비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a 이다, a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알겠어? 넘어갈게.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 우리의 연결 혹은 관계라는 뜻이지. 뭐에 대한 관계냐면 이러한 자연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관계, 연결은 maybe less direct, 덜 뭐 할 수도 있고 덜 직접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덜 분명할 수도 있대. 뭐보다? those가 뭐야? 연결감보다. 이렇게 됐습니까? 뭐나? 독수리나 아니면 수달의 자연 시스템의 연결감보다 덜 직접적이고 덜 분명할 수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연 시스템, 뭐 나무, 물,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성이 우리가 덜 직접적이고 덜 분명하대. 뭐보다? 수달이나 독수리보다. 이 친구들이 자연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are no less deeply야. 그러면 깊숙하게 포함되었다 이 말이야. no less a 뭐뭐이다 뭐뭐하다지. 그러면 깊숙하게 포함되어 있다지. 어디에? 삶의 어떤 웹프, 삶의 연결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독수리나 수달보다야 자연 시스템에 덜 분명한, 덜 그 관계가 분명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확실히 깊숙하게 이 웹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말이야. 알겠어? 자, 두 문제 볼 건데 봐봐.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있으니까 41번 첫 번째 문제를 그냥 푼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근데 중간중간 이해가 나 있잖아. 그러니까 41번을 풀기 전에 얘를 만나고 얘를 만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줄 어휘의 포인트는 뭐냐면 밑줄 어휘 얘는 보기가 그냥 A가 이렇게 있을 때 A야 아니면 B야가 아니라 not A야를 보는 거야. 제공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말이야가 아니라 제공하는 거야 뺏는 거야. 분명한 거야 안 분명한 거야 이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일단 보기 구성은 그 다음에 근거를 최대한 지문에서 요거 두 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프로바이드면 프로바이드인 이유를 네 내피셜이 아니라 지문 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볼게. 인간들과 동물들은 공유하는데 공통의 환경을 공유한대. 그렇구나. 뭐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진화의 유산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얘가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as well as는 앞에가 중요하다고. 아, 공통적인 환경을 공유하는구나. 끝. 사는 건데 사람이 만든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는 쉽게 까먹어. 우리의 존재가, 행복이 뿌리 박혀 있구나. 자연 시스템에 뿌리 박혀 있구나를 까먹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공장, 인간이 만든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자연 체계에
영향받고 뿌리를 두고 있구나를 까먹으면 돼요. 됐습니까? 하지만 모든 인간의 기업, 모든 인간의 어떤 생활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토대, 자연 시스템의 토대에 의존하는구나. 이 시스템이 주는구나. myriad of 다량의 보이지 않는 삶을 지탱하는 서비스를 주는구나. 요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yet 전에는 얘의 근거를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를 까먹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를 주는 거야? 많은 영향력을 주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지. 우리의 이러한 자연 체계에 대한 연결감, 연결성은 덜 직접적이고 덜 분명할 수 있지. 그쵸? 뭐보다? 독수리나 수달의 연결성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 깊숙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동물들보다야 덜 직접적이고 덜 분명하지만 반대로 버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깊숙하게 삶의 연결망에 들어가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덜 직접적이다. 덜 분명할 수 있지만 버트 다음에 그래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지.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생태학적 원리를 더욱더 단순하게 언급한 적이 없대. 누구보다? 20세기 미국 환경 철학자인 존 뮤어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픽아웃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자체를 우리는 발견해요. 그 우리가 픽아웃한 게 묶여있구나. 뭐에 의해서?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코드들에 의해서 묶여있구나를 발견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말이지. 모든 것에서 우주에 있는 됐습니까? 아, 인간이고 동물이고 다 자연 체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볼게. 우리의 regrettable 하면은 후회스러운, 그러니까 후회하는 건지 자랑스러워하는 건지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경험인데 지속적인 케미컬이야. 그냥 계속 남아있는 화학 물질이야. 지난 50년 동안 됐습니까? 이게 보여준대. 이러한 깊숙하고 복잡한 어떤 상호 연결성의 실체를 보여준대. 볼게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도쿄에 있든 뉴욕에 있든 거리가 먼 이누이트 마을에 있든 이게 북극에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래. 이런 데로부터. 아무튼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는 축적해왔대. 저장을. 계속적인 뭐 어떤 합성 화학 물질을 우리의 바디 패트, 몸 지방에 축적한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회할 만한 경험이 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커넥션. 아, 맞아 틀려. 피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왜냐면 뉴욕에 있던 도쿄에 있던 아니면 이누이트 마을에 있던 어디든 상관없이 다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연결망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게 맞죠. 연결을 통해서 이러한 케미컬들이 발견했어. 그들의 길을.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각각의 모든 우리에게 가는 길을 발견한 거야.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염병처럼 코로나같이. 마치 그들이 그들의 길을 발견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벌드나 씨리나 아니면 엘리게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러한 공유된 생물학, 어떤 생태계, 그 다음에 공유된 오염을 가지고 어떤 이유도 없대요. 거의 이유가 없대. 뭐 할 이유냐면 기대할 이유가 없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봐보면 여기 대목 별표. 이 문제가 어려웠고 수능이 나왔잖아. 내 생각에는 50% 넘어가기 힘들어요.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이유도 없대. 부정을 해석할게. 그냥 기대할. 봐봐. 지금 인간과 자연, 동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어. 이게 주제야. 어떠한 이유도 없대. 기대할. 인간들이 장기적으로는 가질 것이다. 연결된 운명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대. 그러면 친구들, 이 말은 인간이 장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연결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인간이 장기적으로 연결된 운명을 가진다 라고 기대할 이유가 없대. 그럼 연결 안 된다는 거지. 연결된 운명을 가진다는 걸 기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결 안 된다는 뜻이야. 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어야겠지. 왜? 연결되어 있는 게 주제니까. 이게 오답이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연결된 운명이 맞아. 그치? 그런데 앞에 부정어, 이 리틀 때문에 반대말을 써야 정답이야. 너무 수능 특했어, 방금. 엄청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정답률이 거의 50% 가까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잘 보시고 부정어가 있으니까 더 반대말로 가야지. 아, 인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될 운명을 가진다는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구나. 계속 연결되어 있겠구나.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on을 붙이든 아니면 분리된다. separate를 쓰던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습니까? 끝. 답은 42번은 5번이고 찾아봐 이거는. 1번. 화학적 쓰레기의 희생자. 그러니까 화학물질 나오긴 해. 안 좋은 거 맞지.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잖아. 그치? 2번. 에너지의 흐름 됐고요. 3번. 화학물질이 주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4번. 인간의 coexistence. 공존. 어디에서의? 생태계에서의 그 자연과 같이 산다는 거. 5번. 경제적인 가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답은 4번 찍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5번. 그래서 작문 독해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가시고 그 와중에 얘가 있으면 얘인지 아니면 반대말인지 그 다음에 얘의 근거가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를 최대한 눈으로 본 상태에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문제 풀면 끝이야. 오케이? 하나를 풀 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룰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만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분명히 그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왜 안 될까? 그만큼 간절한가? 그만큼 내가 노력했는지를 잘 살펴보자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1시간 수업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또 주니까 하나의 과제이다. 해치워야 되는 그런 과제이다라고 보는 게 너무 다를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을 좀 가지고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10회차 강의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